안녕하세요. 에이페오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 먹자구멍이 쫙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는 온갖 상업시설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이 상업시설 뒤편에 많은 다가구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인이 풍부한 지역이니까요. 오늘의 영상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통 낙찰 가격이 20억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로 적은 현금으로는 투자차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곳 대전의 경우 보통 평균 낙찰 가격이 10억대 전후이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경매 물건도 신탁 대출을 활용할 경우 취득세 포함해도 2억 원대에 충분히 도전 가능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추천 매물은 2022년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1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 원투룸 1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만 공실 없이 꽉 채운다라면 월 800만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전의 우수한 다가구 주택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임차인이 풍부해야 됩니다. 대전광역시의 많은 구 중에서 서구가 가장 임차인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대전시 서구에는 각종 관공서, 기업체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둔산동, 탐방동, 달마동 등이 가장 임차인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특이하게도 고속도로 IC 주변에 임차인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축급 건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신축 건물은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건물을 추천드립니다. 거기다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다면 최상의 물건이겠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수익률을 검토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좋으려면 일단 방 개수부터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실률이 낮아야 합니다. 매각 물건명세서를 보면은 공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실 없이 꽉 채워진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8,347번입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949번지입니다. 본건의 감정 가격은 13억 3,621만 6천 원입니다. 본건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70%인 9억 3,535만 천 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9,353만 5,1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67.8평, 건물 면적 120.9평, 최시의 면적은 없습니다. 본건은 충무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 11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2년 1월 5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2년 1월 5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2건, 임차권 11건, 가압류 1건, 질권 2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22억 4,388만 6,468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 금액은 채권 총액에서 질권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MCI 대부가 충무 새마을 금고의 채권 6억 6천만 원과 3,600만 원의 채권을 살 때 질권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 채권과 같은 동일한 근저당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총 채무액은 22억 4,388만 6,468원에서 질권 총액 6억 9,600만 원을 뺀 15억 4,788만 6,468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9.57%, 용적률 178.33%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즉 소매점,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에서 4층은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위반 건축물에 등재된 이력이 전혀 없으며 주차장은 세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상가 및 다중주택 37.3평, 상가 1개호, 원룸 1개호, 투룸 1개호로 총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다중주택 29.21평, 원룸 5가구, 3층 다중주택 29.21평, 원룸 5가구, 4층 다중주택 25.23평, 1.5룸 1가구, 투룸 1가구, 총 2가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물건은 1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1월 5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원 채권은 충무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인데 MCI 대부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상가 포함 총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2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1호, 103호, 303호 이 3개 호실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모두 점유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에 와서 확인한 결과 상가 101호 부분은 현재 점유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호, 303호의 경우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은 실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열람한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용도의 애로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일은 2022년 1월 5일 기준 대전시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102호, 203호, 204호, 305호 총 4개 호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은행 대출액이 6억 9,600만 원, 그리고 임차 보증금만 무려 9억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채권 총액이 16억 5,600만 원 정도인데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억 원 정도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2022년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본 건물의 이름이 빨간 벽돌집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건물은 1층에서 3층까지는 빨간 접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4층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빨간 벽돌집과 4층의 콘크리트 구조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자,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겠는데 일단 1층 상가가 눈에 띄는데 여기에 전용 면적 9평대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피부샵 그런 곳으로 이용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영업은 하고 있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가로서는 약간 외진 곳이기 때문에 좀 상가 임차인 맞추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본 건물의 주차 대수는 총 석 대를 댈 수가 있는데 건물 좌측에 2대, 건물 우측에 1대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좌측 한번 살펴볼까요? 안쪽에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크게 뭐 아름답지 않은 그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좌측은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 벽면에 보면은 별도의 뭐 누수 흔적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 가운데 정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상가는 전혀 지금 안에 가재 도구들이 전혀 있질 않습니다. 건물 우측 부분에 현관이 있는데 현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우편함이 있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들 보면은 우편함에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우편물이 전혀 없네요. 자, 이 부분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건물 바로 현관문 좌측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는데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 세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가 포함해서 총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는 차단되어 있는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현관 출구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우측 부분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공급 제한된 세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많이 차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총 8개 호실이
도시가스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편물 봤을 때 우편물이 거의 없었잖아요. 일단 여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8세대나 차단되어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들은 권리 신고만 하고 대다수 거주하지 않는 걸로 일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우측 부분에 분리수거함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은 101호에서 103호까지 총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호 라인 9평, 2호 라인 11.2평 투룸 구조로 되어 있으며 3호 라인 6.8평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1호 출입문은 상가 호수에서 별도의 화장실로 가는 출입문을 여기에 내부에 일단 만들어 놓은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는 별도의 그 상가 전용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102호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 103호는 원룸 구조입니다. 일단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층고는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이고 현재 12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따라서 안의 공간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깔끔하게 일단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CCTV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총 7대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02호, 103호 두 개의 수도 계량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도 요금은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1층에 좀 특이한 구조가 상단 부분에 나무로 별도의 포인트를 준 게 특징입니다. 많은 임차인들도 여기에 본인들이 거주할 집을 찾을 때 처음 현관문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조화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좀 멋진 그림의 명작 작품을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센서 등을 좀 더 독특한 디자인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엘리베이터 놔두고 한번 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폭은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계단 중간 참에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외부 공기는 자연스럽게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 7평 1.5룸, 2호 라인 6.8평 1.5룸, 3호 라인 6.1평 원룸, 4호 라인 6.9평 1.5룸, 5호 라인 6.8평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복도 사이즈는 적당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게 일단 타일이 아이보리 톤의 좀 밝은색 톤이긴 하지만은 출입문 또한 거의 타일과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좀 없어지는데 여기에 약간 검은색 톤의 현관문이었었으면 훨씬 더 세련된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자재로서도 나름대로 공간 활용은 잘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호실별로 수도 계량기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각각 부과되고 있네요. 다음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계단 청소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최근까지도 지금 다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먼지 티끌 하나 없네요. 현황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 엘리베이터에 죽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보일러실을 설치함으로써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301호에서 305호까지 총 5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2층과 동일한데 1호 라인 7평 1.5룸, 2호 라인 6.8평 1.5룸, 3호 라인 6.1평 원룸, 4호 라인 6.9평 1.5룸, 5호 라인 6.8평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도 다 깔끔하고 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란 느낌이 별도의 파손된 데도 발견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 4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4층 계단참에 임차인들의 가벼운 짐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계단 중간참에 마찬가지로 보일러실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401호와 402호 총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1호 라인 11.1평, 투룸 구조로 되어 있으며 2호 라인 8평,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층의 경우 401호와 402호 중간에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네요. 저희가 현황도를 발급받아서 이 구조를 살펴봤는데 이 건물의 구조가 별도의 옥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깥에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옥상의 그 방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층에서 4층까지 쭉 올라오면서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혹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 살펴보았는데 전혀 하자 난 곳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소라든가 누수 상태는 전혀 흔적 발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물건을 낙찰받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좀 더 이 건물에 뭔가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내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셨나요?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본 건물은 2022년 신축급 건물입니다. 외관 상태도 일단 적벽들로서 나름대로 포인트를 주는 반면에 구조 또한 굉장히 잘 뽑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 상태도 최근까지 잘 되고 있어서 안에 내부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탐방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경우 돈산동에는 각종 관공서와 기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직장인을 둔 임차인들이 이곳 탐방동이라든가 갈마동, 내동, 괴정동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으며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진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호실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공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저는 상가 위치를 좀 꼽고 싶습니다. 현재 상가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는 지금 상권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 맞추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일단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건물 외부와 내부가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본 물건을 낙찰받는 분이 계시다라면 안에 조명이라든가 또 명작 작품 또는 조화 등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포인트를 줌으로써 임차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구조를 갖춘다면 충분히 이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월세 시세는 상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5만 원, 그리고 6, 7평대의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그리고 8평에서 연합평 정도의 1.5룸 또는 투룸의 경우 1,06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실 없이 임차인 꽉 채운다면 월 8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에이펙옵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옵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